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우 시절 저희가 최근에 연극 한 편 같이 봤죠? 저희가 지금 오늘 참 뭐가 많네요. 네. 저희 참고로 지금 배트맨 1 녹음한 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연애부터 여기까지 그 민생 발굴부터 주객이 전도됐는데 오늘은 이게 더 근데 왠지 이게 더 반응이 좋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너무 좋으면서 슬프면서 그치. 막 또 그때 가서 봅시다. 어떤 감정이 드는지. 좋습니다. 저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지금 이제 공연을 한 저희가 또 4차 재확산 전이라서 조금 그래도 상황이 낫긴 했는데 완벽한 타인이라는 연극을 봤어요. 아,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박정복 배우님이 출연하시는 작품이기도 해서 저도 덕분에 팬이 됐습니다. 네, 정말 또 조세프님도 좋아해 주셔서 저도 되게 뿌듯한 느낌이 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티켓은 또 우리 조세프님이 부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뭐 부담이라기보단 얻어 걸려가지고 네. 이렇게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 완벽한 타인이라는 작품은 영화로도 2018년도 한국 영화 버전으로 이제 리메이크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무려 500만 명의 관객이 들어간 영화예요. 이게 사실 영화를 보면 그 정도로 올 만한 요소들이 있었나? 그러니까 약간 신기할 정도의. 그러니까요. 예. 네, 뭐 근데 이제 배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유해진 배우라든지 이서진, 뭐, 염정아, 그쵸. 조진웅 뭐 맞아요. 조진웅 씨도 네. 계시고 김지수 씨도 계시고 해서 그렇죠. 조금 이제 그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온 또 그런 것들. 전 또 개인적으로 이 500만 명 중에 한 명이기도 해요. 저도 극장에서 이제 봤었던 네. 관객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원래 원작은 파올로 제노베제 감독의 동명의 이탈리아 영화라고 해요. 원작이 그러니까 영화인 거죠. 네, 똑같은 제목의 완벽한 타인이라는 2016년도 작품이고 요거 아마 왓챠인가 어디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탈리아에서도 굉장히 흥행을 했었고 다비드 디 도나텔로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대요. 굉장히 작품성까지 인정받은 작품이고 개봉 3년 만에 전 세계 무려 18개국에서 리메이크돼서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영화로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요 포인트 때문에 제가 요것도 호우 시절에서 한번 다뤄보고 싶다. 뭔가 어떤 보편성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리메이크가 됐고 연극 버전은 이제 큰 틀에서 이 이탈리아 원작을 따라가면서 우리나라의 사실 우리나라 영화 완벽한 타인은 되게 한국화된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탈리아 원작을 분위기를 거의 살려서 등장인물의 이름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원작의 이름들, 이탈리아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이렇게 따왔어요. 그래서 총 주인공은 7명인데 이 7명이 이제 남자들 4명이 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입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설정이 똑같죠. 네. 그리고 그 남자들 4명의 아내까지를 포함해서 총 7명의 주인공들이 한 집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서로 막 수다를 막 이렇게 즐겁게 떨고 막 겉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관계거든요. 근데 하나의 이제 게임을 누군가 제안을 해요. 자, 이제 핸드폰 다 올려놓고 지금부터 저녁 식사 끝날 때까지 핸드폰 울리는 거 왜 울렸는지 누구한테 전화가 왔고 메시지가 왔다면 어떤 내용이 왔는지를 전부 다 공유하도록 하자라고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비밀들에 대해서 이 비밀들이 이제 막 실시간으로 폭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의 뭐 연애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병력이라든지 이제 뭐 성적인 지향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전부 다 드러내게 되면서 이 결국에는 7명의 어떤 우정에까지 좀 금이 가는 상황들이 비화가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근데 그런 과정들이 되게 웃기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되게 사실은 뭐 심각한 연극이 전혀 아니고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뭐 정확하게 말하면 우프다고 하죠. 우리가 웃기면서 슬픈 그런 상황들의 연속으로 되게 재밌게 코미디 작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이거를 추천해드릴 수 있을 만한 작품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서울 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1일인가에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조금 이제 요새는 사실 뭐를 추천하기도 되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게다가 중간에 저희가 이제 단계가 올라가 버려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오디오 클립으로나마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뭐 배우들의 이제 이름을 물론 성함만 불러드리면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걸스데이의 소진 씨를 포함해서 뭐 박정복 씨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뭐 김설진, 김재범, 김채윤, 박은석, 성두섭님 등등이 출연하는 다양한 캐스트의 조합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했었나요? 이 영화 한 2시간 한 것 같은데 2시간 정도 뭐 했었는데 혹시 전반적인 감상은 조세프님 어떠셨어요? 저는 영화 버전 저도 봤는데 영화랑 비교했을 때 훨씬 재밌었어요. 연극이.
연극이 훨씬 네네네. 재밌었고 네. 이제 훨씬 생동감 넘치기도 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연극은 실시간으로 웃긴 포인트가 딱 전달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 너무 웃겼던 장면이 몇 개 있거든요. 네네. 뭐 이렇게 뭐 아마 원우 씨도 같이 봤으니까 아실 텐데 네네. 어떤 핸드폰 카톡이 어떻게 왔는지 그 내용들이 네. 딱 공유되는 부분이 영화보다 훨씬 재밌게 사실 맞아요. 연출 참 진행이 잘하셨어요. 네. 네. 돼 있었던 것 같고 그게 흐름은 거의 비슷하지만 네. 뒷부분에 있었던 내용 같은 게 좀 더 보강돼 있지 않았나? 아. 좀 더 우리나라 거보다 더 그쵸. 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네. 좀 했었고 영화보다 연극이 더 낫더라고요. 오, 저는. 네. 그렇구나. 그리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박정복 배우는 저희가 예전에 그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께라는 작품을 네. 재작년인가요? 작년입니다. 같이 네. 봤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음, 굉장히 문제적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박정복 배우 말고도 좋은 배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재밌게 봤고 좀 알만한 사람 중에서는 아까 소개는 안 하셨는데 그 장희진이라는 아, 맞아요. 배우가 제가 빼먹었군요. 네, 네, 그 아주 김지수 유명한, 네. 씨 역할로 네. 나왔었던 배우분이 제가 아는 얼굴 중에서는 그분이랑 뭐 이시연 씨? 네네네.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재밌게 봤고요. 근데 결국 전 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되게 일장춘몽이잖아요. 네. 예전에 저희가 어떤 영화에서 영화 이야기 하다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네. 화이트라이, 뭐 노블라이라고 네. 하는 이 하얀 거짓말을 음. 우리의 인생에서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 이게 결국 그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 연극이 그렇죠. 카톡 같은 거 카톡을 다 공유해야 하는가? 결국 카톡이라는 건 우리의 일상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단순한 카톡이 아니라 일상 그리고 너의 비밀, 그렇지. 나의 비밀을 다 공유해야 하는가? 네. 이 안에 다 있는데. 아니면 그냥 믿음을 주고 그대로 어떤 공간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영화잖아요. 맞아요. 네. 조시프님은 개인적으로 핸드폰 공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로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세상에 절대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이 사람이 막 너무 되게 멋있다. 이 사람이 막 죽겠대. 다 무조건 보여달래. 그러면 보여줘야죠. 근데 큰 틀에서 일단 일반론으로 봤을 때 원칙은 왜냐하면 다 보면 네. 알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일까 싶은 거예요. 전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거죠. 맞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조커 이야기하면서 하비덴트라는 사람 얘기하면서 제가 썼던 표현인데 인간의 마음 안에는 무한의 공허가 있는 것 같다. 하비덴트의 마음 맞아요. 안에는. 근데 그 공허는 이제 좀 늪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를 채워도 그 채움은 모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채우는 거를 중지하고 공허를 인정하고 내 속에 채워져 있는 걸 비워가는 게 사실 깨달음의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다 도인이 될 수는 없지만 좀 약간의 서로 간의 여지? 어떤 구덩이? 웅덩이는 구덩이는 좀 그렇다. 웅덩이는 좀 남겨두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방금 싶어요. 얘기하신 게 이제 몇 년 전에 그 부활의 김태원 씨가 네.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비밀을 만들어. 비밀이 있는 사람의 매력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 되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래서 일종의 비밀의 측면이기도 하지만 핸드폰 공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우리가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그런 연인 간에 뭔가 핸드폰을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털었을 때 사실 마음 서운할 만한 포인트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건 사실상 거의 100%예요. 근데 그거는 발췌하는 거예요. 맞아요.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사실 이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굳이 그런 거를 까발릴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연극이랑 영화 이 원작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사실은 이 게임이 마치 하나의 환상이었던 것 같은 그렇죠. 암시가 나오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저는 마지막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결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친구여도 아무리 뭐 설령 아내라고 하더라도 이제 또 가려지는 부분이 있을 때 더 서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물론 이들 7명이 공유하고 있는 비밀들 중에는 정말 좀 위험한 비밀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들의 좀 생각할 지점을 좀 만들어주죠. 저런 거는 사실은 빨리빨리 까발리고 헤어질 거면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이 하니까. 질문에 있어서 모든 일상을 다 공유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도 생각하고요. 네. 다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의지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털어놓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요해서 압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나 역시도 그런 사람한테 털어놓고 싶은 거고. 조세프님도 여자친구 만나면은 막 힘든 거 같은 거 막 하소연도 하고 그러셨어요? 하죠. 네. 하죠. 나 이렇게 힘들었어. 뭐 이렇게 막 징징거리기도 하세요. 그러면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저 엄청 잘 징징대는 것 같아요. 저는 여자친구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 징징대는데 그래요? 사람이 생긴 게 좀 투박해서 그런지 징징이 안 될 줄 알아. 되게 징징이 아니고 그냥 진지하게 생겼으니까 그 징징이랑은 정말 좀 매치가 잘 안 되는 근데 거죠. 그 징징의 표현은 다 되게 주관적인 것 같아요. 나는 징징됐다고 하는데 네. 그분들은 징징됐다라고 안 느낄 수도 있죠. 저는 갑자기 이 조세프님의 전 여친들을 인터뷰해서 어떤 남친이었는지가 네. 너무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제가 그러면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아마. 너무 궁금해지는데 전화 연결. 그래서 가능하시겠어요? 전화 연결. 저기 조세프님 전 여친 되시죠? 몇 년도 언제 교제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 헤어지자고 했어? 막 이런 거 물어주면서 하면은, 제가 영화 보면서 네. 그런 생각했었어요. 제 친구 중에 제가 되게 네. 좋아하는 친구가 몇 명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잘 살아요. 이 친구 연애도 되게 잘했어요. 네네. 연애도 잘했고 지금은 아기도 잘 낳아서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네. 이 친구가 근데 아내 되는 친구한테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딱 하루에 40분만 내 시간을 허락해줬으면 좋겠다. 딱 40분. 그 40분 동안에 뭐 이 친구는 책 보는 거 좋아하니까 책을 보든지 아니면 뭐 전화 친구들이랑 통화를 하든지. 근데 자기는 그게 꼭 있어야 된다. 네. 근데 그걸 너가 허용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걸 너가 허용해주면 난 다른 부분에서 너가 원하는 걸 난 하겠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적절한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제가 뭐 무슨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네네. 그래서 뭐 남자는 무조건 동굴로 들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특징은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친구가 대단하다라고 얘기한 건 제가 자꾸 오늘 그 얘기하는 하트 시그널 때도 얘기한 것처럼 네. 자기 자신이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맞아. 그 참 힘든 건데. 얘는 그 자기는 한 시간 정도 가량의 침묵의 시간 혹은 자기만의 오롯한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좋은 팁이다. 그거를 와이프에게도 요구할 수 있었고 또 되게 감사하게도 와이프가 그걸 또 인정해줬기 때문에 네. 둘이 관계를 더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제수되는 분이 네. 1시간 동안 너 뭐 했어? 너 야동 봤지? 막 이렇게 하기 더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이거는 존중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비밀을 공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존재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완전 명언 대폭발인데요. 그런가요? 네, 대박이다 진짜. 그래서 그 존중을 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거겠죠. 그거 하나랑 네. 완벽한 타인은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늘 제가 되게 배트맨만큼 네. 하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인 매트릭스처럼 네네네. 그치. 빨간 약, 파란 약. 이거 정말 파란 약을 먹었을 때 알게 되는 현실? 네. 그걸 마주할 준비가 돼 있어? 있을까? 그게 맞는 걸까 그리고? 이거 모두 다 열었을 때 음. 나는 내 거를 깔 수 있는 건 오히려 네. 내 정보를 내가 다 아니까 네. 그래 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 걸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까? 그렇지. 맞아.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 대한 맞아요. 그것도 좀 달랐어요. 맞아요. 그것도 좀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공유하자고 했을 때 상대방의 전화기에서 뭐가 나올지도 굉장히 무서운 포인트 중에 그렇죠. 하나예요. 내가 감당 못하는 게 있을 맞아. 수 있는 거야. 자신 있어? 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고, 저도 아까 말씀하신 그 유부남 친구분의 행동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아마 약간 그런 스타일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다 그런 과죠. 네, 근데 많이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새 맞아요. 다 개인주의적인 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 집 안에 있을 거야. 집 안에 있는데 근데 저는 40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40분은 오히려 이 유부남으로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40분도 허락을 받아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허락해줘. 대신에 나 방 안에 있을게. 방 안에서, 왜냐면 전 분명히 그거에서 책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자거나 이런 셋 중에 하나일 글을 거예요. 쓰시거나. 네, 그거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할 때 그냥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쭉 있을 수 있는 게 한 하루에 2시간 정도면 저는 어떨까. 그러니까 그때는 잠깐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뭐 아기가 있다고 하면 육아로부터도 잠깐 모든 거에서 이제 잠깐 유리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침묵의 방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방음 처리도 해놓고 그거를 근데 방음 처리돼요. 무슨 소리를 내려고 하시길래? 아니 바깥의 소리도 안 들리고 네, 나도 네. 왜냐면 애가 울면 나도 모르게 나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애초에 아예 잠깐 모든 거에서 독립 차단될 수 있는 공간으로. 근데 이제 그걸 상대방한테도 당연히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이제
준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나만 하겠다는 그거는 건 서로 네. 약간 페어한 뭔가가 네, 있어야 그래서 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 2시간이라는 게 이 40분이라는 게 이것도 뭔가 수치화된 어떤 하나의 그런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뭐 점수까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하나의 방편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41분에 딱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남자분이 오늘은 괜찮은데 제 친구가 지금은 20분 만에 괜찮아졌지만 난 39분 59초까지 채워야지.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맞춰가는 그 호흡이 잘 맞는 게 또 그 두 사람의 뭐 이른바 호흡이랄까 궁합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관계의 포인트가 탄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네요.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한 것보다 배트맨 1 발굴도 잘 됐거든요. 네. 제가 조금 우려했던 것보다는. 근데 그 이후에 민생 발굴도 좋았지만 이 연애 발굴 되게 정말 저 터무니없는 사연을 갖고 왔잖아요. 연애 성적표 이런 거. 그런데도 아찔하네요. 이런 역할이 있다는 게다가 게. 지금 여러분들 민생 발굴 무렵부터는 거의 생방송이나 다름없어요. 거의 뭐 그냥 즉석에서 지금 요청한 건데 아주 방송인 다 되신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제가 느낀 건데 아주 재밌는 이 연애 코너는 특히나 저희가 민생은 맨날 못하더라도 연애 발굴은 조금 매번 이렇게 정량화해서 가져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완벽한 타인 발굴이었습니다. 이별은 지나갔지만 사랑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